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인 약재입니다.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지병이 많아지죠. 혈압이나 이제 당뇨, 고지혈증은 사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데다가 관절 질환이나 그 소화장애 등이 있으면 약이 하나 둘씩 추가돼요. 그럼 이렇게 한 움큼씩 많게는 열알 이상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병원에서 다니지 않고 상황이나 질병에 따라 여러 병원을 다니시게 됩니다. 근데 병원들이 환자분이 드시는 약제를 모두 다 쉐어하고 있지 않아요. 이건 환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. 그러면 이제 약이 계속 중복 처방이 되는 거죠. 근데 이러면 이제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가지 드시면 위험성은 그 약물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특정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. 부작용 위험성도 올라가고, 그리고 실제 드시는 개수 자체가 많아지면 환자분들이 안 드시기 시작해요. 한두 개씩 빼먹기 시작해요. 그러면 실제 내가 정말 치료해야 되는 질환 자체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고령에서 주의해야 될 약제 7가지를 그 4M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, 그중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처방이 되는 약제를 소개를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계열의 약제인데요. 디아제팜, 우리에선 자낙스, 자나팜 이런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약입니다.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 노령에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요. 이런 계열의 약제가 사실 오래 먹으면 이제 인지 기능이나 낙상이나 골절, 선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인데, 모르핀, 옥시코돈, 펜타닐 계열인데,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관절염이 심하거나 암성 통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꼭 필요한 약이에요.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심해요. 진정 효과라는 것은 내 심박수나 혈압이나 호흡을 확 낮출 수 있어요. 그래서 고령에서는 꼭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제고요. 세 번째는 신경안정제.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가 스틸록스. 이것도 수면제의 일종이거든요. 신경안정제 스틸록스 계열은 이제 오래 먹으면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주의가 필요한 약이고, 근이완제도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같이 처방을 주는데, 근이완제는 항콜린계 작용이 강해서 입마름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많이 졸려하세요.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꼭 써야 되는 약입니다.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는 꼭 써야 되는데, 이제 이런 약이 용량 조절이 잘못되거나 중복해서 들어가면 고령 환자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약물 정리를 위한 팁을 제가 좀 드리면, 일단 내가 스스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. 그냥 나 혈압약 하나 먹어요, 당뇨약 하나 먹어요, 이런 것보다는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약 이름, 용량을 적어 두셔서 이걸 의사한테 보여주세요. 아니면 처방전을 갖다 보여주시거나.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, 중요한 질병, 암이나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 정도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보시고, 그 외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있잖아요. 혈압, 당뇨, 갑상선, 골다공증 이런 거는 웬만하면 1차 병원 한 군데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래야 의사들이 약물 중복 처방을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가실 때는 내가 먹는 약을 꼭 적어서 정리해서 지참해서 가시면 의사들이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.